안녕하세요. 엑셀 게임즈 스튜디오 Q5 오종빈입니다. 달빛 조각사에서 서버 테스트 코드 작성 하는 방법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달빛 조각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남희성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모바일 MMORPG입니다. 런칭한 지는 2년이 넘었네요. 클라이언트는 유니티, 서버는 엘릭서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서버 테스트가 뿌리 내렸는지, 어떻게 서버 테스트를 작성하는지, 어떻게 서버 테스트 기반 코드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서버 테스트를 더 빠르게 했는지 이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종빈입니다. 2005년부터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엑셀 게임즈 달빛 조각사 팀 소속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서버 테스트를 시작하는 얘기부터 합니다. 그 다음 실제 서버 테스트를 짜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서버 테스트를 개선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서버 테스트가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초반에 필요한 3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동의, 테스트 환경 구축, 주요 로직 테스트가 초반 작업 3가지입니다. 주요 로직 테스트 타겟은 서버에 접속 후 사냥과 같은 필수 컨텐츠입니다. 서버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달빛 조각사 팀에 합류 전 이 3가지는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 작업도 했던 송재경 대표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3가지를 보겠습니다. 테스트 성공 상태 유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성공 유지가 중요한 게 깨진 상태를 방치할수록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비용은 다시 성공 상태로 돌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실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개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피처 브랜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브랜치에 커밋을 추가하려면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합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한다, 버그를 고친다, 모두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합니다. 브랜치를 원격 저장소로 푸시하게 되면 코드 포매팅 검사와 코드 정적 분석이 실행됩니다. 물론 수동은 아니고요. 개발팀이 관리하고 있는 리눅스 머신에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게 모두 통과되어야 머지할 수 있습니다. 코드 리뷰 과정이 있습니다. 직접 머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 리뷰어가 머지 버튼을 누릅니다. 서버 테스트는 마스터 브랜치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협업 도구로 깃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버 테스트 실패 알림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슬랙봇을 만들어서 사용 중입니다. 이제 서버 테스트를 열심히 짜야 합니다. 규칙은 느슨합니다. 테스트 추가 규칙은 없습니다. 단, 테스트를 깨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규칙만 있습니다. 느슨한 규칙이지만 테스트를 짜는 프로그래머가 늘어갔습니다. 코드 리뷰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코드 리뷰를 통해 테스트를 짜는 방법이 전파됐습니다. 리뷰를 받으면서 좋은 거라고 약도 많이 쳤습니다. 게임 컨텐츠가 모여있는 월드 서버 테스트 커버리지가 64%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커버리지를 측정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테스트가 적었습니다. 어느새 절반이 넘었네요. 서버 테스트 뿌리 내리기 마지막 섹션입니다. 기반 다지기입니다. 짜기 쉽게 해야 하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개선을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가끔 깨지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구조적인 개선에 대한 힌트를 얻곤 합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서버 테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비율은 몇 대 몇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피라미드 하나 보실게요. 이게 없으면 섭섭하죠. 밑에서부터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E2E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테스트 피라미드입니다. 우리 팀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위로 갈수록 유저 행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테스트 스토리 작성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테스트 고립도가 높아집니다. 다른 모듈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테스트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빠릅니다. 가로는 테스트 개수입니다. 유닛 테스트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통합 테스트, E2E 테스트로 갈수록 적어집니다. 그림이 다르죠? 우리 팀의 테스트 피라미드입니다. 아직까지는 자동화된 E2E 테스트가 없습니다. 통합 테스트 비중이 90% 정도로 대부분입니다.
혹시나 그림이 불안해 보이신다면 기분 탓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비중이 높은 통합 테스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보다 느린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효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버 컨텐츠 자체를 테스트합니다.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작은 컴포넌트 단위를 떼어내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 대상이 되는 레이어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내부 구현 변경으로는 테스트가 깨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월드 서버와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테스트 DB에도 직접 접근해서 제대로 저장됐는지도 확인합니다. 테스트 경험이 별로 없을 때 테스트를 짜려고 하면 막막함을 느낍니다. 어떤 걸 테스트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여기에 스토리를 작성하는 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흉내내서 게임 컨텐츠를 테스트하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계정 보관함으로 시작해 항상 캐릭터 보관함이 추가되곤 합니다. 그죠? 캐릭터 보관함 설치, 아이템을 생성해 보관함에 넣기, 같은 계정, 다른 캐릭터로 접속하기, 보관함이 비어 있는 걸 확인하기, 아이템을 생성해 보관함에 넣기. 간단하게 이 과정만 코드로 쓱 훑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한 설명을 위주로 봐주세요. 캐릭터 보관함을 설치하고 보관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듭니다. 아이템을 보관하고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DB에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재접속해서 확인해 봅니다. 계정 내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접속합니다. 캐릭터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정 보관함과 다르게 캐릭터마다 따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캐릭터 보관함에 저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이템을 만들고 보관함에 넣어봅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전 캐릭터로 접속해서 보관된 아이템이 바뀌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코드 예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버그 재현에도 유용합니다. 클라이언트처럼 패킷을 주고받는 특징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간혹 존을 이동할 때 실패해서 이전 존으로 돌아간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재현 조건은 모르고 발생 빈도는 낮은 전문용어로 환장하는 버그죠. 이 버그를 재현할 때 사용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캐릭터 2개를 만듭니다. 캐릭터가 없다고 채널을 바로 파괴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는데요. 가설은 파괴 중에 캐릭터가 입장하면 발생한다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없애서 캐릭터가 없을 때 바로 파괴되게 했습니다. 두 캐릭터가 서로가 있는 존으로 입장하게 코드를 짭니다. 100번 정도 해보니 재현이 되더라고요. 실제 이동하는 코드입니다. 포털이라는 함수에서 목표했던 존으로 이동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버그가 재현되면 포털 함수에서 실패합니다. 목표했던 존이 아니라 이전 존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테스트 기반이 있어서 손쉽게 재현해서 고친 버그입니다. 다음은 유닛 테스트를 볼까요? 게임 컨텐츠 알고리즘처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빛 조각사에서 요리 재료를 넣으면 그걸 바탕으로 레시피를 골라서 요리하는 게임 컨텐츠가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로 한다면 요리 재료와 그 후보가 되는 레시피를 모두 생성해야 합니다. 테스트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상당히 괴롭습니다. 다행히 레시피를 고르는 게임 컨텐츠 알고리즘 함수는 쉽게 격리할 수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하기에 참 좋은 대상입니다. 레시피를 찾을 때 사용하는 필드만 정해야 합니다. 아이템이나 레시피 생성 없이 함수 인자값으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의한 레시피를 참고해 아이템 타입을 넣어서 레시피가 제대로 선택됐는지 테스트합니다. 공용 모듈에는 간단한 유틸 함수가 많습니다. 테스트도 간단해서 테스트 파일로 이동해서 적는 게 번거로운 그런 유틸 함수도 많습니다. 함수 설명에 예제 코드가 있는데요. 함수 동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실제로 테스트가 됩니다. 엘릭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있는 독 테스트 기능을 사용해서 공용 유틸 함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함수 예제라니 멋지죠?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서버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실제 코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합 테스트 비중이 높습니다. 서버 동작과 게임 컨텐츠는 통합 테스트를 하고요. 알고리즘과 공용 유틸 함수는 유닛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버 테스트를 시작하고 작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버 테스트를 개선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릭터 생성, 월드 진입과 같은 셋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골뱅이로 시작하는 태그가 보이시나요?
엘릭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골뱅이로 정의한 속성을 셋업 함수로 전달해 줍니다. 이 기능 때문에 테스트에 필요한 세팅을 읽기 좋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아이템을 생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런 게임 테이블 데이터에 필요한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에는 게임 테이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테스트하고 싶은 속성을 가진 데이터를 매번 찾아서 타입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한 탓에 기획자가 테스트를 깨먹는 일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보관함에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찾은 아이템 타입을 테스트에 하드코딩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정에서 사용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 조작이 쉬워지니 좀 더 다양한 테스트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아이템 타입에서 테스트에 필요한 속성을 수정합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원래대로 돌린다지만 게임 테이블 데이터를 수정한다라. 혹시 이 페이지에서 뭔가 쎄한 걸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맞습니다.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결정적이지 않은 패킷 순서는 깨지기 쉬운 테스트로 만듭니다. 도트 데미지를 주는 버프를 겁니다. 그 후 공격을 합니다. 공격 패킷 처리가 빠르게 되면 공격 패킷을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생기면 이전에 걸어놓은 버프에 의해 도트 데미지 패킷을 먼저 받게 됩니다. 가끔 깨지는 테스트가 되는 거죠. 받아서 처리한 패킷을 카운팅하게 바꿨습니다. 함수 안에는 어떤 패킷일 경우 처리할 것인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조합이 쉽지는 않은데요. 이미 구현된 패킷 처리 함수에 인자로 새로운 패킷 처리를 끼워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구성해 조합이 가능한 패킷 매처를 만들었습니다. 패킷 하나에 패킷 매처 하나가 대응됩니다. 리스트로 구성한 패킷 매처는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몬스터를 죽이는 헬퍼 함수를 만듭니다. 업적 달성 패킷도 체크해야 하는 테스트를 짜려고 합니다. 그러면 헬퍼 함수에 인자를 추가하거나 비슷한 헬퍼 함수를 만들게 되겠죠. 조합이 가능한 패킷 매처를 헬퍼 함수 인자로 받으면 업적 달성, 레벨업 등을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헬퍼 함수 디자인을 쉽게 만듭니다. 킬 함수에서는 몬스터가 죽을 때 서버가 보내는 다이 패킷을 처리합니다. 몬스터를 죽였을 때 달성하는 업적을 체크하고 싶으면 해당 패킷 매처를 만들어 인자로 넘깁니다. 그러면 킬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는 다이 패킷과 같이 리스트로 만들어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테스트에 슬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 패킷이 따로 없거나 DB 쓰기처럼 약간의 지연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드 코딩된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넉넉하게 잡으면 테스트가 느려지고 빡빡하게 잡으면 가끔 테스트가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격을 두고 여러 번 검사하는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Assert and Tries 같은 이름으로 사용했는데요. 책에서 Eventually란 이름을 보고 따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네이밍 센스가 부럽네요. 총 시간을 넉넉하게 둬서 가끔 깨지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실패하면 끝까지 시도하지만 성공하면 바로 성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불필요하게 느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기반 코드 작업에 이어 서버 테스트 최적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차례로 하나씩 실행했는데요. 테스트 1400개에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유지가 불가능한 시간이죠. 사실 이렇게 테스트가 많아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렬 테스트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기존에는 테스트를 하나씩만 실행했습니다. 테스트를 동시에 여러 개 돌리는 게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게임 테이블 데이터를 수정한 게 문제였습니다. 수정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수정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테스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추적하기 힘들고 재현하기 힘든 테스트 실패가 발생하는 거죠. 새로 타입 아이디를 발급해서 게임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테스트가 많이 늘어나서 방식을 변경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수정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데이터 전체를 정의하기 싫다. 필요한 속성만 바꾸고 싶다. 이게 수정한 이유였는데요.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타입 아이디만 새로 발급하고 바뀔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오래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그 후 인자로 받은 값으로 덮어 쓰면 됩니다. 함수 인자가 덮어 쓸 속성입니다. 나머지는 가장 오래된 데이터 값을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테스트를 하나씩 차례로 실행할 때는 브로드캐스팅 패킷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실행하는 다른 테스트가 있습니다. 공격 패킷이 오면 의뢰 내가 때렸겠거니 하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격자와 피격자를 엄격히 검사해야 합니다. 실행 중인 다른 테스트 영향으로 날아온 패킷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병렬 테스트로는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게임 상수를 변경하는 테스트는 순차 실행을 유지합니다. 주로 기간이 들어가는 테스트인데요. 캐릭터 삭제 대기 시간을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줄이고 기다렸다가 삭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게임 컨텐츠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텐츠 스위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행 중인 다른 테스트에서 검사하는 기능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30분으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숨을 돌린 정도지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서버 테스트 시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작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개선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서버 테스트를 10분대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개발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서 자동 서버 테스트 실행 시점을 바꾸고 싶습니다. 네, 바로 여기죠. 머지를 하기 전. 안정성이 확보되고 테스트 시간이 더 줄어든다면 머지하기 전에 서버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짜는 게 막막하고 빠르게 효용감을 느끼고 싶다면 통합 테스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게임 테이블 데이터를 절대 수정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병렬 테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차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짠 테스트를 병렬 테스트로 바꾸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참고한 책과 웹페이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